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 DX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포스코 DX 주주분들이 좀 답답해할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쪽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 그리고 AI 쪽에는요, 계속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DX가 그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보다 먼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2월 달 되면 그쵸?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건데,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쵸? 아마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되면 차익 매물이 일정 부분 나올 텐데, 뭐 그런 부분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내가 가격을 잡아야 될지 이번 영상에서는 그 지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그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테마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 많이 갑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올라간다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뭐 크게 가는 게 아니라 테마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포스코 DX는 지금 테마를 옮겨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 단기간의 상승폭이 컸었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그쵸? 그래서 이 단기간의 상승폭이 컸었던 이 지점이 이제는 다 지나왔어요. 기본적으로 22평과 62평의 이 간격이 좁혀졌다는 건, 자, 평균 가격이 좁혀졌다는 게 되는데 62평에 대한 이 저가 부분도 이제는 그냥 다 소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보세요. 62평의 이 고저차를 보면요, 요 정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2평에 대한 것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내용 보시면 요날, 그쵸? 내일이 지나면 이 고가, 그쵸?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여기 발생됐었던 한 6만 원 초반대의 고가까지 평균치에서 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은 일단 아니고요. 만약에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상 지금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대해서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이 지금은 없어요. 시장이 하락하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코프로도 빠져야 되고, 에코프로 BM 빠질 거고요. 그리고 나면 포스코 퓨처엠 빠질 거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빠지겠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빠질 거고, SK 온이 포함되어 있는, 그쵸? SK도 빠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는 건데, 이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과연 나올까? 그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도 없고, 그쵸? 6만 원대까지 거의 뭐 수직으로 상승을 했었던 이 가격대에 대한 것도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가고 있고, 그쵸? 한 가지 악재라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 그쵸? 그게 노출된 악재다 보니까 들어올 때 이 패시브 자금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차익 매물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는 것, 딱 그 정도까지가 악재지, 지금 뭐 포스코 DX가 가지고 있는 악재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대신에 가격을 잘 잡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주식시장에서 심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작용하거든요. 여기 뭐 사실 그 포스코 DX가 성장 섹터가 아니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쵸?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뭐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실적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올해 그쵸, 분기당 한 30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4분기 때도 한 300억 이상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1000억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1000억을 넘기는 실적이 나온다고 한들 지금 포스코 DX의 시가총액은 8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이딴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자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증권사에서 레포트 쓰는 거 보면 다 이딴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적 얼마, 지금 주가 얼마, 그렇죠? 뭐 타겟 프라이스 얼마, 그렇죠? 그래서 목표 PER을 30배 잡았을 때 포스코 DX의 목표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지금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 이딴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포스코 DX는요, 지표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지금 로봇 AI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쭉 나열해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어떻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실적이 어때요? 적자죠? 근데 얼마나 올랐나요? 3만원부터 24만원까지, 그쵸? 거의 한 8배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 빠지나요? 물론 빠지지, 고가에서는. 그래서 이 고가 구간까지, 그쵸, 단기간의 상승폭이 막 50% 100%씩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만 딱 피해서 매매를 하라는 거고,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그쵸, 가격과 비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답을 알려주잖아요,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얼마에 이 잡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요, 포스코 DX도 포스코 DX지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고가에서 그렇죠?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낮은 가격대에 있고요.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DX보다 쌉니다. 자, 그렇다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오면서 포스코 DX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고, 그 기준을 내가 잡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얼마의 가격을 잡는지 말고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막 재료 파악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철저하게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격대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켜서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수익 전환이 2주 안에 안 된다? 그럼 내가 잘못 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포스코 DX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뭐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러면서 자위할 게 아니라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라도 2주 안에 수익을 보지 못하고 뭐 물려있는 뭐 그런 종목이 있다면, 그렇죠? 요 내용, 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토대로, 그렇죠?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 내용 딱 가져가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왜? 신고가 기반에서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그쵸? 이렇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근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고가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신고가 종목이 아닌데 주도주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예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해지죠. 그리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강한 종목을 하자니 어디가 고점일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놓은 내용이니까 딱 가져가서 정말 정확하게 그냥 동일하게만 딱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매매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그쵸?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 이건 아직 매매가 진행된 건 아닌데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35,200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오늘 오후 1시 22분에 이야기를 하죠. 오늘자 37,000원 돌파하면 종가에 추격하겠다,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게 애초에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을 한번 보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쵸? 20만원 전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지금 197,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리노공업 한번 볼게요. 자, 뭐가 보입니까? 신고가 종목이죠. 저는 191,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11월 28일, 그쵸? 리노공업 올려잡겠습니다. 그리고 딱 시장가로 올려서 매수하세요. 그쵸? 이렇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신고가 종목이면 무조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이하로 매수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주식 매수하는 거고요. 떨어지면 파는 겁니다. 되게 많이 떨어진 거, 이게 싸다, 가치 대비 싸다. 가치 대비 싼 건 의미가 없는 게, 주가 올라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게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요. 그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주식은 무조건 미래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을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장을 못하면 내리고요. 돈을 벌고 있어도 성장을 하면 지금 돈을 못 벌어도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쵸?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쵸? 단기간에 아직 크게 수익이 발생한 건 아닌데 한 5% 전후에 수익 구간에 일단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700주 보유 중 6% 익절입니다. 그쵸? 이분이 대략 한 1억 5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6% 익절을 했대요. 제가 바로 얘기를 하죠. 더 가지고 가세요. 그쵸? 이런 내용 때문에, 그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무엇보다 실제 수익이 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죠. 보세요. 팔았다는데 6% 수익을 봤다는데 고맙다는데 더 가지고 가라. 그쵸? 다시 사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얼마까지 내려와서 매수하겠습니다와 오늘자, 그쵸? 오늘 1시 22분에 오늘자 37,000원 돌파하면
종가에 따라 붙겠다. 그쵸? 종가에 따라 붙는데 오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쵸?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왜 신고가 매매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종목이든지 신고가 이후에 강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아니 한미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도 올해 굉장히 강했었죠. 왜 3월 달에, 그쵸,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하이닉스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6만 원까지 3배가 더 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저 정확하게, 그쵸, 가격까지 제시하면서 매매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임팩트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종목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그리고 가격을 얼마에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물려서 손절만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입장하세요. 제가 딱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유료 전환 계획 없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죠. 그쵸? 구독과 좋아요만으로 가격을 잡아준다. 공짜입니다. 공짜. 이런 기회는 어디에도 없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수익이 나야 되는 장입니다. 그쵸? 내가 어떤 종목을 붙들고, 그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할 겁니다. 포스코 DX가. 근데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때 더 파워풀해질 수 있다. 내 계좌의 상황이. 그쵸?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고, 포스코 DX는 지금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왜? 이격을 좁히고 있고, 대략 한 8월달 뭐 이럴 때 강세를 보였었던 이 구간이 지금 다 가격적인 소화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가지 악재가 있다면 그 부분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 메이저급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딱 해소가 되는 게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고요. 그 부분에 잘 잡으려면 여기 첫 번째 소통방 입장, 그리고 두 번째 요 내용,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2주 안에 무조건 수익 나야 돼요. 2주 안에 수익 못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식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